감사합니다. 실전 사주풀이 핵심 분석 시간입니다. 명리 공부나 사주풀이는 물론 당연히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러나 이론 공부는 뭐 다양한 이론을 많이 섭렵하는 것이 아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단 논리적인 이론을 공부를 해야지 논리성이 없는 특이한 이론은 웬만하면 배제를 하는 것이 명리 공부에는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실전 사주풀이는 그렇게 이론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실전 사주풀이는 임상 경험이 진정한 공부가 되고 이론도 자기의 능력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실전 사주풀이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. 아무리 이론을 많이 무장해도 실전 사주풀이에서는 그렇게 쉽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. 임상 경험이 많고 응용력이 있어야지 많은 이론을 적절하게 접목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어떤 팔자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막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. 그러나 어떤 팔자든 그 사주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전 감명에 있어서는 그 사주가 말하는, 사주가 드러내고 있는 특징적인 면을 먼저 포인트로 잡고 그것을 위주로 운명 감명에 사용하고, 그리고 사사로운 부분들은, 그것은 이제 사사로운 부분이라는 것은 뭐 글자들의 형충 회합에 의한 변화 관계, 아니면 장간에 있는 어떤 포인트, 이런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연결시켜서 다양한 어떤 그 사람의 내막을 유추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순서가 되겠습니다.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선시해야 될 것은 그 사주가 드러내는, 확연히 드러난 어떤 특징적인 포인트를 찾아서 그로 인한 장점과 단점의 어떤 그 현상을 찾아내어서 운명에, 우리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성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현명한 명리 공부요, 또 실전 사주풀이가 되는 것입니다. 지금 이 명조도 곤명인데 경원년 이목을 을묘일 경진시, 얼른 특징을 분석해야 되겠죠. 여성으로서 일주가 비견인데다가 식신을 사용하게 되게끔 되어 있는 사주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을목이 이 묘날의 진시의 5월에 5년에 태어났다, 이렇게 되면은 이 운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상황상, 정황상 식신을 사용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를 높이는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. 이게 월지라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. 월지를 사령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. 열목이 5월에 태어났다고 이것을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. 이것은 싫든 좋든 안고 가는 것인데, 다행히 시가 진시도 되고 일지가 묘가 되니까 또 뭐 이런데 월간에 뭐 임수 같은 것도 뭐 별 의미는 없지만 또 떠 있고, 그런 상황이 을목이 이 성장하는 데는 이 식신이 더 유력하다.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데도 이것이 더 유력하다. 만약에 신약한 그런 운명이라면은 이런 것도 필요로 하고, 또 진중에 뭐 개수도 사용을 하겠지만도 을목이라는 특징상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명조의 같은 경우는 식신을 그대로
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월지의 성분을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어떤 사용처가 되지만도 한 단계 더 이제 뛰어서 확장을 해서 보면은 여자로서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정관, 저기 시간에 있는 정관, 연간에 있는 정관, 이런 관성이 이 사람한테는 배우자가 되고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배우자의 기운을, 배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만나게 되면은 금이 배우자니까 이런 화를 만나게 되면 배우자의 에너지는 약해진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차하면 나약해진다.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무능해질 수 있다. 아니면 뭔가 이기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.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. 그래서 나한테는 이 식신이 강하게 있는 것이 어떻게든 삶의 방편이 되고 뭐 무기가 될 수 있지만도 내가 또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배우자를 만나서 거기로부터 위로를 받고 내가 기댈 수 있는, 정신적으로나 뭐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할 적에는 필시 이 관성이 필요한데 이 관성이 무력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. 그것은 이쪽에 있는 관성은 일찍이 초년에 만날 수 있는 관성이고, 저 뒤에 시간에 있는 관성은 그 관성은 묘하게도 나한테도 뿌리가 되는 진토지만은도 그 당사자 관성, 배우자한테도 힘이 되는 인성이 해당하니까 나한테는 재성에 해당하면서 인성도 가지고 있는 진토요, 배우자한테는 직접 강한 생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섭토요, 인성이다. 그래서 이 운명의 특징은 일찍이 만나게 되는, 선택하게 되는 이 배우자는, 이 남성은 대단히 위태위태한 인물이다. 그래서 때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이런 분을, 이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와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운명의 특징입니다. 그리고 또 이 식신이라는 것은 여명에서는 이게 자녀이거든, 자식. 그런데 일찍이 사랑을 해서 자식을 놓게 되면 그 자식은 내가 또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고 또 나하고 인연이 뭔가 끈끈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식이라는 매개체 때문에 또 그 관성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쉽게 외면하지 못하는 또 그런 현상이 생긴다. 그래서 일찍이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잉태를 조심해야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구조의 식신상관을 강하게 사용하는 여성의 운명에서는 항상 남자한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고, 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함에 있어서 배우자한테 어떤 집착하거나 기대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오히려 열심히 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게 더 행복하고, 그 배우자는 누구든지 나를 방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,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이상향을 만나게 된다면은 그것은 기대에 훨씬 더 반하는, 그러니까 배신당할 수 있는 소지가 훨씬 더 크다는 걸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.